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스트 TV입니다. 네, 잘 강령하십니까. 자, 오늘도 영상 하나 만들 건데요. 오늘 영상은 어떤 한 이슈를 주제로, 어떤 기사를 주제로 한다기보다는 대략적인 한 사건에 대한 배경,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슈 주제를 다루는 내용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던지는 주제는 뭐냐면요. 현재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그 러시아, 이란, 터키가 3자 대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란과 러시아의 지금 구도가 아주 가까워지고 있는 현상인데, 네, 좀 이전의 태도와는 조금 이유가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현재 러시아는 이러한 접근들을 통해서 침투 외교를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서방 방면, 미국 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러시아 제재를 피해갈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가라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배경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에 관해서 대강도 알아야 할 지식이 뭔지를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떤 기사가 주제가 아니라 어떤 주제를 다루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대략적인 던지는 주제는 뭐냐면요. 러시아, 이란, 터키의 3자 접근입니다. 사실 이 3자 접근은 그렇게 생소하진 않습니다. 원래부터 조금씩 이 지역 간의 이득을 위해서 좀 진행되어 왔던 부분인데, 이번에도 역시 계속 예외적이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이죠. 일단 위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딱 중간에 보시면은 흑해 그리고 카스피해가 보입니다. 그런데 흑해 위에 우크라이나가 있고 밑에 터키가 있죠. 그리고 조금만 북동으로 올라가면은 러시아가 바로 나오고요. 그리고 카스피해를 통해 내려가면은 이란이 나옵니다. 그리고 좀 더 참고할 부분은 터키와 러시아 사이에 원래는 그루지아였는데 이게 이제 조지아로 바뀌어 있죠. 이러한 구조를 보실 수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제가 가져온 건 나토 지도인데요. 이게 좀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일단 갈수록,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파란색, 하늘색으로 갈수록 최근에 더 가입이 되고 있는 그런 거고, 사실 이런 완전히 이런 색깔은 지금 마우스로 가리키고 있는 거 될 거라고 기대감이 있는 그런 것이고, 사실상 거의 가입된다고 보면 되고요. 그런데 아직 되지는 않았고요. 앞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유럽편에 좀 들어서고 있는 세력이 노란색입니다. 그게 조지아, 우크라이나 쪽입니다. 일단은 여기서 러시아와 국경을 두고 있는 나라로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 조지아가 좀 볼 부분인 듯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강적인 위치를 파악했고요. 당연히 이 회색은 러시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나토가 안 나올 수가 없는데요. 이 나토가 왜 러시아에게 위협적인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합니다. 일단 러시아에게 매우 불안 요소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나토는 역사적인 배경을 잠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토가 왜 생겼는지.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제 공산 진영과 대립하기 위해서 소유럽과 미국 진영에서 자유 진영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공산 진영과 정치적으로나 그런 내부적인 부분으로나 매우 달라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로 간의 분쟁이 없이 민주주의적인 국가들 중심으로 이렇게 합쳐졌는데요. 반공의 어떤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냉전 시기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계속 유지는 하되 이권이 계속 달려 있으니까 대신에 새로운 국가들을 받아야 한다면 좀 더 기준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제가 기억나는 건 몇 개 말씀드리면, 일단 뭐 법치, 뭐 인권, 민주주의 이러한 것들을 정치 작동을 시킴으로써 평화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국제적으로 그런 여력이 돼야 새롭게 가입이 가능하고,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이제 뭐 방어 임무라든지 뭐 그, 그런 군사적인 능력이 되어야 하는 그런 임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토는 되게 끈끈한 구성원이잖아요. 이들끼리 서로 결정을 했으면 이것에 대해서 적절한 자원 투입이 능력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적절히
충분히 치밀하게 그리고 아주 그 면밀하게 보안 유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각각 국가의 국내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서로 나토 협력에 적합하게 국내법을 그 호환성 있게 작동시켜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일단 나토 가입 전에 Membership Action Plan이라고 해가지고 MAP라는 조건으로 일단 가입을 시키고 그것이 유지가 되면은 이제 나토로 이제 그 승격시켜주는 그런 체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이것이 안 돼 왔죠. 뭐 일단 내부 문제가 일단 많을 것이고 뭐 내부 정치에 뭐 불, 예, 부조리한 요소라든지 뭐 불안한 요소가 많았겠죠. 그리고 러시아와의 갈등까지 좀 작용을 하는 듯합니다. 뭐 우크라이나 계속 나토에 관한 그 가입 논란이 뭐 뉴스에도 많고 그랬는데 지금도 못 받아주는 이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적합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나토는 아니지만 여기서 봤을 때 지금 노란색 current aspirations to join이라고 해서 어, 우크라이나 조지아 같은 경우는 그 뭔가 파트너적인 면은 있다라는 것으로 예, 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직 가입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엄밀히 말하면 이제 이 조지아랑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Enhanced Opportunities Partner 그래서 EOP라는 나토와의 파트너적인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는 국가로 인식이 되고 있고요. 나토보다 그러니까 러시아보다는 나토와 좀 더 깊은 관계가 있는 하지만 나토는 아닌 그런 지위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 러시아가 발끈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나토와의 접근 어쨌든 되고 있으니까 러시아가 더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일견에 질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왜, 그러면 러시아도 나토에 가입하면 안 돼? 그럴 수가 있는데,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간단하죠. 나토가 가입하면 뭐, 나토에 러시아가 가입하면 뭐 끝난 거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토를 지금 가입하기 위해서는 Membership Action Plan, MEP가 발동이 돼야 됩니다. 그 국가에. 그래서 나토 국가끼리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평화적인 해결 문제, 군사 문제, 그리고 국가 간의 결정권 문제, 보안 문제, 그리고 국내법의 호환성 문제가 다 맞아야 됩니다. 러시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 이제 러시아 정치가 나쁘다. 그렇지. 그런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일단 유럽 이 나토 체계에 안 맞을 가능성이 뭐 거의 120%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무엇보다 러시아가 나토에 들어가면은 절대 나토에서 러시아가 갑이 될 수가 없다. 그거는 불보듯 뻔한 사실이기 때문에 상상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무나 나토에는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멤버십 액션 플랜 이게 먼저 발동이 돼야 그 국가의 그 지위가 부여가 돼야 나토에 다음 단계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나토와는 결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러시아. 뭐 원체 공산권 국가이기도 했었죠 옛날에 그런 국가적인 부심도 작용을 할 겁니다. 절대 나토하고는 같이 상생할 수가 없고 상생하려고 하는 우크라이나에게 위협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원체 지금 여기 아, 발트 3국 있죠? 뭐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여기 있는데 이 나라가 지금 나토에 들어가게 돼가지고 원체 러시아가 지금 위협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런 우크라이나의 행보는 더 위협적일 수밖에 없다. 조지아 포함해서 이렇게 나토에 관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란과 터키의 관계는 계속해서 그 다음에 얘기를 통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터키 나토는 좀 특이합니다. 사실 터키가 뭐 이때부터 그러니까 냉전 이후로 가입한 게 아니고 이미 공산권과 대립했을 때 그리스와 터키는 트루먼 선언에 의해 가지고 트루먼 독트린에 의해 가지고 여긴 이미 나토로 가입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지위가 유지되어 있지만 현재로선 터키가 나토긴 하지만은 좀 동방 아시아 쪽으로 좀 치우치려고 하는 그런 외교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르도안 집권 이후에 훨씬 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참 터키 행보가 참 신기합니다. 제가 봤을 때 아주 대단한 TV 쇼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참 할 얘기가 많긴 합니다. 근데 터키도 많이 이해는 가는 입장입니다. 자, 일단 좀 더 이 주제를 가까이 하는 입장에서 접근을 해보죠. 제재 탈피라는 주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방과 미국은 계속해서 러시아를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전쟁 초기에는 사실 제재가 많이 통하는 듯 싶었습니다. 일단 독일과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하는 노르드스트림 이런 것들 다 억제하고 그래서 유럽 국가들이 중동 국가부터 연결돼 가지고 어느 정도 이 중동 국가들 사실 아시아 쪽으로 많이 이 석유나 천연가스를 보냈는데 이제 유럽으로도 더 많이 생산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압박도 좀 있었긴 합니다.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약간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변수가 전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미국의 외교 행보랑 그리고 자원 문제가 역시 지속적으로 걸리기 때문입니다. 일단 어,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계속 러시아와 각을 세우고 있긴 하죠. 그런데 최근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어, 소위 전통적 우방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UAE 이 세 나라. 뭐 다른 중동 국가야 뭐 러시아에 영향받고 미국을 별로 안 좋아한다 치고 이 세 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미국과 엄청 전통적인 우호 국가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외교 행보로 인해 가지고 각각 다 사이가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은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안 좋다기보단 미국에 대한 입장도 중요하지만은 러시아하고는 사실 시리아가 걸리기 때문에 군사적인 전략적 이 뭔가 협력이 너무나 지금 중요한 입장이기 때문에 시리아는 국경에 걸려 있잖아요. 그리고 시리아는 지금 러시아 군이 주둔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의 역할이 꽤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이런 군사적인 정보 수집 그리고 기술 협력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제재에 100% 동참하지는 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미국이 이 바이든의 성격인 것 같은데, 바이든 행정부 성격인 것 같은데, 계속 인권을 건드리고 있죠. 뭐, 카슈쿠지 사건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MBS, 빈살만 왕세자의 어떤 그 정치적 행보에 계속 압박을 걸었단 말이죠. 트럼프 때는 좀 눈 감아준 성격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걸 다 걸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이 사우디에게 그 석유 문제에 대해서 뭐 가격 인상하지 말라, 뭐 석유 공급 늘려라 하고 있는데 최근 바이든 순방 때 이런 걸 얘기했지만은 별로 효력이 없었죠. 그래서 뭐 이런 일 얘기는 하고 사실 최근 계속해서 이런 좀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우디도 역시 러시아로 접근하고 있고요. 자원 문제 관련해서 특히 UAE도 사우디랑 비슷한 맥락으로 러시아와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원체 자원적으로 매우 중요한 나라인 걸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장 자원이 필요한 그리고 수시가 맞아떨어져야 되는 그런 국가들 같은 경우는 러시아와 접근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천연가스와 석유들. 그래서 이 세 나라만 언급했지만 사실 중동과 그 다른 아프리카의 국가들, 특히 그리고 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도 러시아와 자원 외교를 활발하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것으로 지금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다시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서방 국가도 이 미국의 외교적 행보 때문에 러시아와의 제재를 조금씩 균열을 일으키려고 하는 조금씩 좀 풀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크라이나 때문에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지켜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원이랑 그 달라지고 있는 미국의 행보들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러시아는 사실 우크라이나와 전쟁만 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절로 주변 국가들이 제재를 좀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부분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란과 연결을 계속하고 있고요. 다 미국 격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터키는 좀 마이웨이긴 하니까요. 이렇게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 미국이 풀지 못하는 과제를 터키, 러시아, 이란이 그 현재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이슈를 가지고 해결을 한다라는 이미지를 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어떤 대응 방안이 있지 않냐. 그리고 미국이 지금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사우디아라비아 순방을 했는데 별 성과 없이 돌아갔죠. 그랬는데 이제 러시아가 그 맞대응으로 또 중동 국가를 순방하고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 외교적인 차이를 사실 좀 부각하려고 하는 부각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 또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의견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과정에서 그럼 러시아가 이제 갈수록 우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중동 국가들과 인도, 특히 중국까지 그리고 이 영내 그 주변 국가들, 터키, 이란 이런 나라들이 조금씩 조금씩 제재에 동참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소유럽과 미국의 그런 압박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전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러시아는 엄밀히 우크라이나에게 소기의 목적을 빨리 달성하려고 했지만은 그걸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오히려 지금은 우크라이나가 좀 반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헤르손이라든지 뭐 이제 좀 어느 정도 후퇴는 했었지만은 루한스크라는 그 지역, 돈바스 지역, 그 주변 지역도 역시 다시 반격을 가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러시아가 지금 생각보다 소기의 목적을 빨리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무기 지원도 그렇고요. 제재는 하고 있지만은 제재는 조금씩 풀려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정작 전쟁에서는 큰 이득을 보지 못하고 있고 러시아는 뭐 많이 뉴스 보셨겠지만은 재래식 무기까지 나올 정도로 무기가 탈탈탈탈 없어지고 있다. 뭐 이런 평가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 우위라고 점하기는 좀 쉽지 않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이제 외교적인 채널 이런 것들이 그래도 아직 열리고 있다는 거죠. 러시아에게 어느 정도는. 그래서 이제 전쟁 초기 때 완전 유엔에서 러시아 비토를 거의 대부분 찬성했던 것과 달리 조금씩 제재가 자연스럽게 이제 나라들이 좀 풀려고 하고 있다라는 분위기는 있지만 아직은 좀 지켜봐야 한다가 일단은 현재 제 언급해야 될그 정리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또 같이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번 영상은 꽤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 딱 이렇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지금 이란과 러시아는 네, 최근에 해동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고요. 이건 역시 또 좀 더 넓은 주제로 갈 수 있지만은 이란 핵 합의하고도 좀 긴밀한 연관이 있다는 것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이란의 핵 협상 완전히 난항을 겪고 있죠. 왜냐하면 서유럽 국가가 보통 그 서유럽 메인 국가들 있죠. 메이저 국가들. 예, 이란과 핵 협상을 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러시아에 지금 편을 두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편을 두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이게 핵 협상 국가들 사이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유럽 국가는 어떻게든 이란과의 그 핵 협상을 하고 싶지만은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참 논란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도 역시 생각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란이야 좀 시간을 벌고 또 이란은 솔직히 여기서 손해를 볼 입장은 아니다라는 외교적으로 그런 얘기까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청 감사드리고요. 참 어, 많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상 주미스였습니다.